안녕하십니까. 당진중고차 차용모터스입니다. 오늘은 옆에 있는 K5가 2022년식에 5만 킬로 탄 차량인데요. 이런 새 차 같은 차량이 왜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간략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영상의 앞에 섰습니다. 지금부터 이런 신차급들이 왜 중고차 시장에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새 차 같은데 이 차가 왜 중고차 시장에 나왔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. 맨 첫 번째로는 지금 당진만 보더라도 이런 현대기아차 2, 3년 안쪽으로 된 차량들 왜 중고차 시장에 나왔냐 하면 이제 대기업, 현대, 기아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정직원분들은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적게는 기본 8%에서 많게는 30%까지 이제 직원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시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굉장히 좀 틀리지만 기본 뭐 10%에서 15%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요즘 뭐 아반떼만 구매를 한다고 하셔도 차량 금액이 많이 올라서 뭐 2,500만 원, 2,700, 많게는 뭐 3천만 원까지 가는데 10%만 따진다고 해도 3천만 원 기준이면 약 한 900만 원 정도를 이제 할인을 받고 차를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2년 정도 보유를 하시다가 이 차를 다시 되돌려 팔아가지고 다시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처음에 할인받았던 금액의 신차 출고 가격하고 중고차를 팔았을 때 가격하고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시 2년 뒤에 또 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차량 관리도 굉장히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키로수도 최대한 아껴서 중고차 가격 제일 잘 나올 수 있도록 아껴서들 많이들 타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차를 판다. 근데 뭐 차를 바로 구매하자마자 이 차를 팔면 뭐 2년까지 안 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원 할인을 받고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. 2년 안에 그 차를 다시 되돌려서 이제 판다고 하면 회사에서 할인 받았던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 가기 때문에 딱 2년, 만 2년이 돌아오는 시점에 고객님들이 그 현대해철이라든지 현대기아 직원분들은 다시 파시고 신차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신차급들의 중고차를 저희가 또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인기 좋은 중고차를 사셔서 이 차를 바로 판매를 하신 다음에 현금화를 시켜서 그 목돈은 또 개인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고 그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다달이 조금씩 이제 갚아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는 100% 근저당 설정이 돼서 그 차를 할부금을 다 갚아야 현금화를 좀 시킬 수가 있는데 새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간혹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19그 신용대출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신용도회도 해야 되고 소득증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데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신용불량만 아니면 웬만큼의 할부는 진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쉽게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손해날 건 좀 생각하신 다음에 그 차를 또 바로 판매해서 목돈을 현금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. 지금 경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좀 종종 봤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근저당 설정이 있으시면 할부금을 무조건 다 완납을 시키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고요. 또 세 번째로는 경품으로 나온 차량들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좀 많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진 지역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고대 공선운동장에서 이제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도 경차 한 대가 이제 경품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것도 제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판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굳이 경품으로 뜻하지 않게 운이 좋으셔가지고 차를 이제 경품으로 받으셨어요.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경차가 아닌 일반 차를 받으셔가지고 그 차를 또 유지를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또 뭐 차량 보험료라든지 차량 세금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 비용이 불필요 없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 차를 굳이 이용을 안 하시고 그 차를 되돌려서 중고차 매매상에다 이제 내놓으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큰 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뭐 차를 사자마자 이제 간단하게 뭐 접촉사고면 그냥 간단하게 수리를 해서 타면 되는데 약간의 중상급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전손 처리를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그 차를 또 인수를 해서 보험사에서 그 차를 깨끗하게
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이제 다시 중고차 시장에 이제 파는 경우도 좀 있고요. 그런 경우도 좀 빈번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사고라든지 전손 처리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그런 카 히스토리는 차를 이제 구매하실 때 고객님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받으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신차 금액에서 금액이 뭐 절반 이상, 뭐 40% 이상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 저는 나름대로 사고차도 수리만 잘 됐다고 하시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앞쪽 사고가 아닌 앞쪽은 뭐 인사이드라든지 휠하우스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먹었다고 하면 운행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뒤쪽으로 뭐 트렁크라든지 뒷 반바, 그 다음에 백 패널, 트렁크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주유계통 쪽이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뒤쪽 사고 난 차량을 뭐 전손 처리해서 잘 고치고 외관적으로 이제 티가 안 난다고 하면 저는 그 사고 차량들도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전손 처리되고 사고차면 신차 무사고 차량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. 시세 대비 뭐 이 차를 오래 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쪽이 아닌 뒤쪽 사고 나서 잘 수리된 차량은 가격도 싸고 주행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나름대로 그런 차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또 준시차급의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준시차급 1년 2년 된 차량들 구매하시는 팁 중에 하나는 제조사 AS가 남아있는 차량을 좀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. 현대기아, 뭐 쉐보레, 뭐 르노, 삼성, 그 다음에 쌍용, 요즘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하게 AS가 많이 남은 차량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뭐 엔진 미션 AS 기간은 5년에 10만 킬로, 그 다음에 일반 자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 킬로가 해당이 되시니까 요 서비스 기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뭐 소모품 AS가 남은 차량이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없는 것도 조금 검수를 하시고 좀 트집을 좀 잡으셔서 뭐 현대기아라든지 국산 차들은 제조사 AS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소모품 AS는 3년에 6만,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인데 소모품 AS는 끝났지만 엔진 미션 AS는 남아있는 차량이다. 사실은 엔진 미션 새 차가 고장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소모품 AS 끝난 차량들은 신차 대비 가격이 조금 더 이제 강가가 된 차량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차종마다 AS 기간이 남은 차량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등록증 상에 정확한 형식이 아닌 출고 일자를 잘 확인하셔서 AS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왜 이런 새차 같은 차량들이 중고차 매매상에 나왔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. 다음 편에서는 요즘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, 지금 2024년도 1월 달인데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고차를 샀을 때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